어제 뭐 보셨어요? 시청률은 꾸준하고 안정적이지만 출연자에 의해서 가끔 기사가 나올 뿐 화제성은 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SBS 런닝맨, 정글의 법칙, 그리고 KBS 부르의 명곡, 또 MBC 복면가왕 같은 프로그램들인데요. 기본의 틀에서 출연자만 바뀌다 보니까 특정 출연자가 나오면 기사가 뜨고 사람들은 그 기사를 보고 아니 이 프로그램 아직도 하고 있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MBC 미스터리 음악쇼 복면가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초기에는 가면 뒤의 인물이 누구인가, 가왕이 누구인지 온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매주 떠들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가면 자체가 화제가 되기도 했죠. 가왕이 누군지 짐작이 되어도 기사화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스포일러라고 생각을 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냥 누구일 것 같다, 예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실명이 거론되는 기사가 바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가면도 초기에 비해서는 신경을 덜 쓰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시청률이 떨어져도 화제성이 없어도 이 복면가왕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포맷이 40개국에 수출이 됐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수출이 될 수도 있고요. 방송이 이미 되었거나 방송 일정이 확정된 나라가 12개국이라고 합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멕시코, 네덜란드, 불가리아,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제작을 확정 지은 나라가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를 비롯해서 10여 개국이라고 해요.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런데 이 원조집이 폐업을 하면 말이 되겠어요? 샘플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계속 될 수밖에 없죠, 복면가왕은. 예전에는 그 세계시장에서 MBC 하면 대장금을 떠올렸는데 지금 MBC 하면 복면가왕 이렇게 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뭐 계약하는 과정에서 이제 수출을 이렇게 맡는 회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렇게 수출이 많이 됐는데 큰 수익은 올리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적인 인기의 비결은 물론 가면 속의 인물을 추리하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선정적인 거나 폭력적인 장면이 전혀 없는 건강한 콘텐츠잖아요.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겁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놀라운 성장을 거두었어요. 미국판 복면가왕, 더 마스크드 싱어, 미국 폭스사에서 지난해 2019년에 2시즌이 제작이 됐고 그리고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시즌 3가 방송됐는데 이 시즌 3 첫 방송 시청자 수가 무려 2천만 명. 놀랍죠. 우리나라하고 다른 점은 시즌제라는 점이고요, 일단.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보컬의 목소리에 중심을 두기 때문에 퍼포먼스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볼거리에 주력하기 때문에 막 댄서를 포함해서 뭐 퍼포먼스가 상당합니다. 이제 버라이어티한 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준비 기간도 굉장히 길고 영화배우 또 진행 또 가수 하고 있는 닉 캐논이 진행을 맡고 있고요. 그리고 켄정을 비롯해서 심사위원 패널이 4사람, 회당 40분이어서인지 토크 분량이 우리나라처럼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하나 못하나 음악성, 기술적인 면을 보기보다는 매력을 보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는지 그냥 그 무대 자체로 즐기는 거죠. 저는 이런 점은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가면 하나 제작에 2억 원이 든다는 말이 있어요. 피부색이 다양하고 체형도 다양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상을 전체 다 제작을 한다고 합니다. 이 유튜브에 보면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으니까 시간 나실 때 한번 찾아보세요. 너무 놀라운 영상들이에요. 스핀오프로 더 마스크드 댄서도 제작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화려하고 다양한 마스크를 쓰고 나와서 반전 매력을 보여줄지 그것도 기대가 됩니다. 독일판 복면가왕도 시즌2까지 방송이 됐고 올 가을에 아마 시즌3가 방송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시즌이 6회, 독일판 복면가왕은 생방송으로 진행됐고 문자 투표를 받아서 탈락을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해요. 시즌1 때는 4명의 패널이었는데 시즌2부터는 패널을 3으로 줄이고 최종의 시청률이 38%를 넘어가지고 이 채널 역사상 예능 프로그램 최고 시청률을 올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판 시청률도 압도적이에요. 첫 회가 32.5%로 1위를 차지했는데 2위에 거의 2배 수준. 이 또한 놀라운 기록이죠.
근데 이게 대단한 포맷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수출을 많이 하고 있음에도 뭔가 제약이 없는 좀 너그러운 계약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포맷을 수입해서 방송했던 그 온스타일의 프로젝트 런웨이, 또 MBC 댄싱 위드 더 스타 이런 프로그램을 보면 이게 준수해야 할 규칙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이 MBC는 너그러워서 이렇게 다 풀어준 모양이에요. 근데 우리도 이제 부디 이 패널의 숫자를 좀 줄였으면 합니다. 토크 분량을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청중 평가단이 없으니까 이제 패널이 거의 20명이 넘거든요. 근데 시절이 좋아지면 다시 청중 평가단을 초대할 수 있게 되면 제발 토크 분량 좀 줄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국내외로 사랑받고 있는 복면가왕, 지난 24일에 가왕 주윤발이 새로운 가왕 방패에게 왕자를 물려주고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짐작하셨겠지만 주윤발은 위너의 리더 강승윤 씨였어요. 최근에 제가 유난히 이 복면가왕을 챙겨봤는데 주윤발 때문이었어요. 아니, 강승윤 씨 때문이겠죠. 1라운드에 주전자하고 함께 그 단발머리를 불렀는데 그 주전자는 힙합 그룹 리듬파워의 리더 보이비였어요. 첫 소절을 부르는데 딱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는 강승윤 씨인 걸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누군지 알아맞힌 적이 몇 번 없는데 발 삐딱하게 하고 서 있는 모습이 강승윤이네 그렇게 하고 딱 봤어요. 김현철 씨는 기존 곡을 넘어선 해석이다라고 했고, 유영석 씨는 자유로운 보컬이다. 그런데 역량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은 것 같다. 근데 저도 그렇게 느꼈거든요. 뭔가 절제를 하는 느낌이었어요. 가왕 자리에 있는 동안에 흰수염 고래, 바운스 등 참 다양한 곡을 많이 소화했습니다. 그런데 가족 사진, 멀어지다, 거짓말 등을 선곡한 이유가 멤버들이 군대에 가서래요. 근데 저는 군대에 간 거 몰랐어요. 이승훈, 김진우 이 두 사람이 군대에 갔다고 하는데, 이승훈 씨는 얼마 전에 그 TVN 프로그램이죠. 미노 피오가 패션 대결을 벌이는 마포 멋쟁이에 나온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상도 못했는데 군대를 갔다고 합니다. 7대 가왕이 방패잖아요. 근데 방패의 1라운드 대결, 거기서 방패하고 차항의 대결이 있었는데, 그때 창이 바로 가면을 벗었더니 부부의 세계의 민현서 역을 맡았던 심은우 씨였어요. 근데 이 심은우 씨가 거기서 그 부부의 세계에 나오는 캐릭터들 성대모사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그거 한번 챙겨보세요. 근데 노래도 진짜 잘하는 거예요. 이 방패가 지금 뮤지컬 배우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둘이 붙어서 손색이 없는 무대였어요. 그렇게 잘했어요. 심은우 씨가 노래도 잘하더라고요. 지금 TVN 온앤오프에도 출연했거든요. 근데 진짜 성실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 진짜 한번 꼭 지켜봐 주셨으면 기대되는 배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문자 투표를 해본 게 제가 5번이에요. 강승윤 씨하고 이승훈 씨, 그리고 김초롱 아나운서,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가 만났던 노지훈 씨, 그리고 청아 씨, 그렇게 5명에게 했는데, 강승윤 씨는 그 슈퍼스타 K에 나왔을 때 본능적으로를 불렀잖아요. 그날 탈락할까봐 제가 투표를 했는데 결국 탈락을 했어요. 그런데 그 탈락할 때의 그 모습 있잖아요. 무대를 내려갈 때 그렇게 여유자적하게 내려갈 수 있는 사람은 과거에도 앞으로도 없을 것 같아요. 어쩜 그렇게 자유롭게 그런 영혼인지. 이 사람은 타고난 연예인, 타고난 예술가예요. 근데 이 사람이 YG로 들어갔다는 소식이 들리고, 그 다음에 하이킥, 짧은 다리의 역습, 이 시트콤에 나온 거 외에는 별다른 이제 활동을 안 하다가 2013년 위너를 뽑는 윈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좀 아쉬웠어요. 그 자유로운 영혼을 아이돌 그룹 속에 가두는 게 저는 좀 아쉬웠습니다. 위너 역할도 물론 잘 해냈죠. 그런데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열정, 감성, 개성이 그렇게 자유롭게 드러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아이돌 그룹 속에 있으면. TVN 신서유기 외전 꽃보다 청춘 위너 편에서 우리가 들었죠. 개인적으로 여행도 못 갔다, 운전면허도 못 따게 했다, 운전을 못하게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YG가 그런 구속을 했다는 게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 우습죠. 어이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갇혀서 산 거예요. 그 자유로운 영혼이. 제가 예전에 우연히 위너 멤버들하고 비행기를 같이 탄 적이 있어요. 근데
공항에서부터 그 공항 대기실, 비행기 안까지 팬들이 막 몰려다니는 거예요. 왜 대포 그 카메라를 계속 들이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모자를 눌러 쓰고 마스크를 쓰고 멤버끼리 말도 안 하고 따로따로 떨어져서 그렇게 그냥 가만히 구석에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 진짜 자유롭게 뭘 못하는 거잖아요. 민어 팬들은 싫어하겠지만 강승윤 씨는 저는 그냥 솔로 했으면 좋았을 거 그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복면가왕, 6승에 빛나는 발로 불러도 가왕, 가왕봉색 주윤발, 이걸 하면서 강승윤 씨가 마음껏 역량을 발휘할 수 있어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제가 TVN 슬기로운 감방 생활에 관한 글을 썼을 때 거기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기다려지는 변신은 연기 꽤 잘하는 정혜인과 이 드라마로 복귀하는 최성원, 그리고 아이돌 그룹 위너의 강승윤이다, 이렇게 썼었는데, 그 하이킥 짧은 다리 역습 시트콤 때는 좀 연기가 조금 어설펐지만 이때부터는 정말 제대로 된 연기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리고 슬기로운 감방생활 OST에도 참여했거든요. 이 곡도 참 좋으니까 한번 시간 나실 때 찾아서 들어보세요. 요즘 말로 제가 얘기할게요. 강승윤,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저희가 코로나19로 고생하고 애쓰시는 의료진들께 존경의 마음을 담아서 덕분에 챌린지를 진행했습니다. 개그맨 정준하 씨가 받아서 옹알스 멤버와 그 나태주 씨, 미스터 트롯 이분께 전했는데, 나태주 씨는 또 다른 미스터 트롯 멤버들에게, 그리고 옹알스 멤버들도 또 다른 분들께 잘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정준하 씨의 유튜브는 이렇게 앉아서 진행하는 유튜브가 아닙니다. 그분이 연기를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패러디를 하시더라고요. 아이팟 CF 패러디, 또 방법하고 이태원 클래스 이 드라마 패러디를 해놓으셨고, 그리고 요리도 잘하셔서 요리도 가끔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들러서 봐주시면 재미있을 거예요. 저희 테레비평이 같은 내용으로 팟빵에서도 진행된다고 하니까 여러분 시간 나시면 팟빵도 많이 들어주세요.